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한 내용을 아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서 언급한 우리 이 경영자가 어떤 경영자가 있느냐, 소유 경영자와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가 있다.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입니까? 네. 자, 기업에서 경영자, 여러분 교재 43페이지에 소유 경영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그 기업을 소유를 하는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오너 그러잖아, 그죠? 자기 회사다 얘기예요. 자기 기업이다. 그러면서 내 기업 내가 경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소유 경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보다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사실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 기업이지만은 내가 경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차라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서 경영을 맡기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오너가 큰 입김을 발휘하고 있기는 있겠죠. 여기에 고용이라는 얘기는 오너가 그냥 사장님을 모셔왔다.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더 규모가 커진다면은 자, 오너는 소유자는 사실은 자기 회사 소유를 하고 있다, 주인이다 뿐일지 몰라도 경영을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전문 경영자를 내세워서 경영을 맡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상당한 규모의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 이런 데서는 내가 오너니까 내가 경영까지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기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너면서 전문 경영 수업을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일 경우는 그래도 전문 경영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전문 경영자를 둘 정도다면은 거의 주식회사 규모 대기업 정도 될 거예요. 중견기업 이상. 그러면은 자,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댄 사람과 경영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경영 기반이 되는 경영의 이론을 살펴볼게요. 자, 이 이론은 크게 나눠가지고 자, 첫 번째 전통적 관리론이란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론이 묶여가지고 전통적 관리론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전통적 그러니까 굉장히 캐캐묵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요. 경영에 대한 밑바탕이 여기에서 확립이 됩니다. 확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탕 위에 인간관계론이 나오고 행동과학이 나오고 시스템 이론이 나오고 상황 이론이 나오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영의 어떤 신조류라고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제가 LMS 시스템에 올려놓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요. 자, 책 요약한 부분도 들어보시고요. 자, 우선 경영관리 이론의 고전적 관리 이론 그랬는 것이 이 189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경영에 대한 눈이 뜨여집니다. 뜨여지면서 이때 나온 이론이 이 세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관리 일반 이론,
관료적 관리 이론. 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이제 누구가 주장을 했는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테일러입니다. 이 테일러가 이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이전에는 어떤 관리 경영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래,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경영이라는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부족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일러가 사실은 1911년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과학적 관리론 이런 내용으로 자, 하나의 뭐 논문이라 하기는 그렇고 그죠? 하나의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가 이 시기가 지금 얘기해서 경영이라는 경영학이라는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영학이라는 게 역사로 본다면은 사실은 약 한 1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시간 동작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어떤 작업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 차별 성과급제도 도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테일러 이외에 또 나타나는 사람이 간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게 테일러 개념 계속 이제 넓혀 나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간트 차트라는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생산량 밑에 사람 이름 쓰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쭉 이렇게 표현했는 그런 형태 막대 그래프 많이 보셨죠? 아니면 뭐 끝끝선 그래프든지. 자, 이게 간트 차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또 동작 연구를 합니다. 동작 연구.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낼 때 필요한 동작이 있고 필요 없는 동작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많게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 없는 동작은 가능하면은 안 하고 딱 필요한 동작만으로 가지고 생산율을 높이자. 이런 동작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기본 동작을 한 18가지 동작이 나온다. 이걸 기호로 고안했는데 이걸 이름을 스브릭 기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스브릭이 뭐냐 하면은 길브레스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스브릭이 돼요. 그래서 스브릭 기호라고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이 포드 자동차의 포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 조립 작업을 하는 대량 생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 차대가 딱 놓여지면 그 다음 단계 이제 벨트 타고 가면은 그 옆에서 뭐 타이어, 엔진 뭐 이런 거 하나 조립을 해가면 저 끝에 가면은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는 이와 같은 이동 조립 컨베이어 시스템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적 관리법의 이제 밑바탕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사람이 솔직히 생산 기계 속의 사람이지 사람다움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동 조립 된다면 어때요? 자리 비울 수 있어요? 없겠죠? 자리 비워버리면 저 끝에 가서 불량품이 나와버리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 이 과학적 관리법이
상당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자, 정립이 됐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미국을 주 무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과학적 관리법의 경영 이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 관리 일반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페이올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경영자가 조직 내부의 활동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직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경영 활동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기술이 필요하고 영업이 필요하고요. 재무가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하고 회계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나서 관리 활동에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 이루어진다. 관리 활동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상하다.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나왔죠. 그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이 페이올의 관리 일반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이올에. 그래서 이 페이올이 굉장히 지금 페이올도 들어가 있는 관리 일반 이론도 고전적 관리 이론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관료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료 그러면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조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공무원 조직을 관료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독일의 베버라는 사람이 만든 관료 이론입니다. 이 관료 이론의 주축은 이겁니다. 보세요. 질서 권한이 확고한 계통을 이루어 가지고요. 권한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관료 이론도 나쁘지 않죠. 규정 만들어 둔 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관리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원칙, 질서, 합법적 권위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문제 해결, 생산성 향상,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관료 이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적용하는 데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행동 이론이 나옵니다. 이 1930년대 정도 되면은 나와요. 행동 이론이 나오는데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행동 이론이 왜 나왔는지가 앞에서 우리가 보셨잖아. 그렇죠? 어때요? 사람이 솔직히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단지 사람은 어떤 생산을 위한 하나의 어떤 생산 도구에 불과한 인간성을 취급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어떤지
우리 인간 행동의 종합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뿐이잖아.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지 어땠어 생산 기계 대접을 받느냐.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쪽에 행동이론이 나오기 전에 인간관계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50페이지에 인간관계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 그죠? 어떤 사건이었냐? 자, 미국에 보면은요, 여기에 미국 서부 전기 회사, 자, 이 미국 서부 전기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아주 월급도 많이 줬고요. 뭐 복지 시설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보너스 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평 불만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야. 불평 불만이. 그 불평 불만이 월급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 불평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 당연히 뭐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사 내에 불평 불만도 많고 생산 양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뭔가 회사가 좀 이상하다. 그 원인 조사를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 여기 보시면은 뭐 1차 뭐 조명 실험 따고 뭐 계전기 조립 실험, 면접 실험 뭐 등등의 관찰 실험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은요. 자, 작업 능률은 물리적인 조건보다 태도나 인간의 태도나 감정,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더라. 그다음 조직 내에서의 인간 상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나서 공식 조직, 회사 조직, 공식 조직 이외의 비공식 조직, 다시 말해서 무슨 클럽, 동호회, 뭐 이런 것들, 사적 모임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회사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더라. 이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공식 조직만 가지고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세요. 솔직히 월급을 많이 준다고 저 호선 공장에서 같이 월급 많이 주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 꼭 들어가겠습니까? 첫째 나는 월급 많이 주고 그 회사 분위기도 좋고 인간 대접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저때 승진 시켜주고 이런 거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됩니다. 자, 이 연구가 쭉 이제 이어져 가지고 보세요. 사람은 행동을 하는데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자, 이게 쭉 진행되는데 여기 나오는 보세요. 뭐 동기부여 이론,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
그다음 뭐 XY 이론, 뭐 알지리스 성숙 미성숙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연구가 됩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XY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XY 이론이 뭐냐 하면 X는 글자 그대로 부정입니다. 부정. Y는 yes. 긍정 이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다. 내가 회사의 오너이면서 CEO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종업원은 근본적으로 일을 아주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Y 이론입니다. S 이론입니다. X 이론은 우리 회사 직원은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일을 하기 싫어해. 아시겠어요? 일을 즐겁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월급을 주니까 그래도 마지못해 하는 척 하겠지.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은 X 이론입니다. 그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 거냐? 어떻게 일을 시킬까? 그야말로 어떤 딱 규격화 해가지고 동작 연구했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딱 다른 허튼 뭐 이런 걸 못하도록 자꾸 뭔가 규제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뿐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X 이론에 가까우나 Y 이론에 가까우나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주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Y 이론에 가까워. X 이론은 내가 한없이 시간만 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요. 어느 회사든지 제일 처음부터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인턴 그러면서 몇 개월, 뭐 저 빠르면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심지어 뭐 대기업 이런 데는 뭐 1년, 뭐 2년 이렇게 인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아, 정말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시간만 떼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러면은 인턴 기간 딱 끝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 안 해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집에 가면 되겠어요. 맞죠? 맞잖아. 여러분들 기업체에 1년에 내 신입사원 채용 공고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예로서 모기업이 1년에 신입사원 1000명을 채용한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 1000명 중에 진짜 1000명 새로운 일자리가 사업이 확장돼서 1000명을 채용을 할 자리일까? 아니겠죠? 1000명 다는 아니겠죠? 그럼 그 중에 그냥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는 사람 나간 자리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채용했는 규모하고 그 회사의 새로운 사업 뭐 늘어가지고 전체 종업원 숫자 딱 비교해 보면은 아웃라인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서비스업에서는요 특히 사람의 행동, 이
인성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성 모든 것이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잘못 채용해가지고 회사가 채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못 채용한다. 상당한 퍼센트가 나와요. 누구인데 물어보냐 하면은 인사 채용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해봐도요. 채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못 채용했다.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인사 담당자에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그 사람을 합니까? 결국에는 뭐 교육시켜 봅니다. 그래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야합니까? 그럼 집에 보면 돼. 이 얘기지. 그 노골적으로 딱 그런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인적 자원 관리를 하시는 인사 담당자들은요, 사실은 그게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예요. 그 사람들이 채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채용 안 해야 돼. 그러는데 오류를 범해서 잘못 채용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타일르고 교육시켜 본다. 교육시켜도 안 됐을 때 그냥 내보낸다. 그 좋게 얘기했는 거고. 인턴 기간에 사실은 사람 평가 다 해버립니다. 인사 담당자들은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소개 뭐 자기 소개서 뭐 이런 거 딱 받아가지고 15초 이내에 딱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볼 거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다 합니다. 그러면 면접 보라 소리도 안 해요. 왜? 우리 회사의 인재를 모시고 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채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군대에 가려고 해도 취사병으로 가려고 할 때 옛날에는 서로 취사병 안 하려고 그래서 거의 전공자들은 거의 취사병으로 바로 이렇게 즉시 입대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년 기다려도 군 입대하라 소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얘기는 취사병 할 사람들도 완전히 줄을 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졸업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타대학 출신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뭘 좀 갖춰가지고 하자. 난 솔직히 여러분 그 이 책의 진도 이거 나가는 것보다는요. 내가 교육 철학을 얘기를 했잖아. 학기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질을 분자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음식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세요. 이거 기본이다 얘기고요. 그 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사람 됨됨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기 뭐 성적 A 플러스 받아는 사람 우리 회사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 몇 군데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 이상, 그 어느 정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평균
4.5 만점에 3.0이라고 하는 게 평균 B0거든요. 평균 B0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원서 내는데 받아주겠다. 그 조건입니다. 근데 그 B0라고 그러는 게 그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고 지금 성적은요. 여러분들 그 대학 정보 공시에 들어가 보면 각 대학별로 성적을 얼마나 많이 A 플러스 A 이렇게 많이 줬는지를 그것도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 A 플러스가 50% 훨씬 넘을 거예요. 한 60, 70% 일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B0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그 인사 담당자를 보는 눈은 뭔지 아세요? B0 안 되는 사람은요. 학교 생활이 수업 출석도 안 하고 결석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을 해버립니다. 학교만 나오고 이런 사람들 평균 B0는 다 넘는다. 이 얘기거든요. 심지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 하고 대학 졸업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했는지 과목 나오는 성적표하고 졸업장하고 제출하세요. 이런 기업체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놀랍죠? 처음 듣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학교 성적 그거 B0는 크게 믿지를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도 보겠다. 거기에는 상세한 내용까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고등학교 때 활동했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걸 요구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요즘 대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도 본다 얘기입니다. 자, 대학에서 진짜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하지도 안 하고 이상한 과목 쉬운 것만 골라가지고 학점 높여놔 놓고 정작 어려운 과목 진짜 공부해야 될 그런 과목은 다 피해 가뿐나 안 가버렸나 딱 보면 압니다. 놀랍죠? 심지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회사에 채용을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주고 일을 시켜보면 대체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기업체 그 사장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내가 너 서울대학교에서 뭐 가르쳐가 학생 졸업시켜 내보냈나? 이거는 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졸업생 배출했다. 도대체 대학에서 뭐 가르쳐가지고 내보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과목 공부했는지 보니까 이거는 진짜 공부해야 될 과목은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졸업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대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나? 아니면 그거 가르칠 능력 없는 교수들만 있어서 못 가르친다. 아주 노골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런 과목이 개설을 해도 전공 필수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건 다 피해버리고 강좌 전부 캔슬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도 심지어
전공을 2개 했대. 복수 전공. 주전공, 부전공도 아니고 전공을 2개 했대. 그럼 어떤 게 주전공이에요? 물어도 전공 2개 했는데 2개 다 전공을 했는데 2개 다 전공을 해도 전공했는 자가 아니고 전부 비전공자다 이 얘기야. 놀랍죠? 그렇죠? 그게 우리 현재 대학 졸업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고?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면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 공부했다. 증명이 되잖아. 증명이. 그냥 졸업장 하나 가지고 증명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맞죠?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내가 교수 채용할 때도 교수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나 다 듣다고 합니다. 이거 공부하고 대학 교당에 서나 참 배우는 학생들이 참 불쌍하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올려주는 유튜브 보세요. 보시고 다음 주가 7주차잖아. 7주차에는 8주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거를 다음 주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내가 올려줬는 것 중에 아마 뭐 문제풀이도 했는 거 올려져 있고 뭐 그럴 거예요. 맞죠? 그런 거 안 본 사람은 뭐 시험지 내도 시험 내도 아마 답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식도 줄 거고요, 주관식도 줄 거고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네.